눈밑꺼짐이 쉬운 주제가 아니야. 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부은 느낌이 될 때가 있어. 그 지방에 맞춰서 많이 이용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정 잘 보냈어? 다들? 저도 가족들 보고 왔어? 네.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저 한 두 달? 그럼 오랜만에 보는 거네? 엄마 잘 계시고? 그럼요. 한번 오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조만간 모시고 그래, 안부 좀 꼭 좀 전해줘. 영상 다 챙겨보세요. 아 진짜? 우리 이제 병원으로 와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 저 유튜브 보면서. 근데 오셔갖고 정말 빠짐없이 봐주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기분이 너무 좋다. 정말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그게 와갖고 잘 봤다고 하면 정말 고마워. 진짜 그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수줍어 하시네. 샤이 모드. 감사하지 진짜. 영피디님은 뭐 했어? 저도 이번에는 엄마 생일이 껴가지고 다 같이 밥 먹고. 나름 좋은 시간이었네. 어쨌건 구정도 지났고 하니까 진짜 새해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서에는 구정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구정 지났으니까 또 다들 힘내서 또 열심히 그리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해볼까? 오늘은 눈밑 꺼짐에 대해서. 눈밑 꺼짐. 눈밑 꺼짐이 쉬운 주제가 아니야. 눈밑이라고 하는 데가 한 부위지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도 그렇고 시술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사실 마스크를 써도 보여지는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출도 많이 되는 부위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되게 힘든 주제인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또 쉽게 해주시니까 친구가. 그렇지. 내 컨텐츠는 의학적인 걸 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좋아요. 우리가 눈밑은 딱 봤었을 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환자분들한테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다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거울 앞에 딱 두고 꼭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제일 좋거든. 아래로 해도 안 되고 위로 해도 안 되고 딱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아래를 딱 수그리고 위를 딱 치켜 올려 봤었을 때 여기가 얼마큼 꺼졌는다가 보일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치켜 딱 올려보라고 하면 대부분들은 굉장히 놀라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패여져 있는 게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인사하는 거야 나한테? 여기도 여기도 이게 딱 내고 딱 치켜 올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패여 있고 이 옆에 광대만 남아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고 아니 눈 밑에 뭐가 볼록 튀어나온 게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눈 바로 아래 이 애교살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고 나도 아직 젊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웃을 때 생기는 이건 애교살이거든. 애교살 자체는 눈을 잘 떠받들여 주면서 웃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래서 요거는 많을수록 어려 보인다고 하거든. 나도 이렇게 하면 살짝 여기 약간 다크서클처럼 보이면서 요 부분이 아마 보일 수도 있어. 그 부분은 이제 지방이 차는 거거든. 눈이 이렇게 나 그림 진짜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애교살이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서 지방이 껴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또 색소 침착이랑 피부가 얇아서 까매지니까 애교살 아래 뭔가 불룩하고 그 아래는 까맣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지방이랑 지방 아래서부터 또 이런 눈물꼬랑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눈밑 꺼짐이라고 하는 거는 애교살 바로 아래를 얘기하는데 그 아래가 꺼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아래 이러한 지방이 쌓여 있어서 지방 아랫부분에 내려가는 눈물꼬랑이 또 꺼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가 되게 여러 부위야. 그리고 보통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광대가 이렇게 있잖아. 역광대가 있는데 눈물꼬랑이 내려가고 여기 또 인디안 주름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전체적인 악광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거든. 그래서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눈물꼬랑 아래에 있는 살들이 처지면서 이 팔자에 또 윗부분에 이렇게 늘어지면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눈 밑, 애플존이라고도 하는 이쪽 부위의 볼륨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노화가 발생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눈밑꼬랑이나 아니면 역광대 패임 그리고 탄력 쪽으로 좀 증진을 시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술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기는 해.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한 가지만 갖고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 이 눈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도 지방이 좀 껴있는 게 혹시 보일 거야. 이쪽 부위는 어떠한 거를 채우면서 높이에 맞춰서 여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눈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생겼을 때는 우리 경결막을 이용한 지방 재배치라는 거 들어봤지? 수술 아니에요? 수술이지.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깠을 때 이쪽 부위가 이쪽 빨간 부분을 조금 째서 이 아래에 있는 지방들을 꺼내면서 여기에 푹 패인 곳을 조금 다지듯이 하는 게 그게 경결막을 이용한 지방 재배치인데 그게 더 커지다 보면 사실은 백처럼 이만하게 커져 있을 때는 경결막을 이용해서 빼게 되면 풍선이 있을 때 풍선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면 이 전처럼 풍선이 탱탱하게 아니라 좀 쭈글쭈글해지잖아. 이게 더 커지기 전에 경결막을 이용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기를 놓친 분들은 하안검이라고 해서 이쪽 아래쪽을 찢어서 어느 정도 늘어지는 살들을 제거하고 이 아래 들어있는 지방들을 빼서 걔네들 다시 올려서 붙여주는 그런 수술적인 것들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피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있지. 전반적으로 꺼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눈물꼬랑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눈물꼬랑에 캐뉼라를 이용해서 딱 집어넣고 쏘고 나오면 되는데 얘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약간 부은 느낌이 될 때가 있어. 필러를 정말 좋은 걸 골라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조금 더 부풀어 올라오면서 약간 좀 부은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하지는 않아. 나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랫부분에 이제 지방들이 있을 경우에 그 지방에 맞춰서 스컬트라를 많이 이용해서 그 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그 부위가 어느 정도 완만한 커브를 이루면서 그 안에 있었던 지방 자체도 스컬트라에 약간 녹아들면서 좀 평평해지고 좋아지는 개선된 눈 밑의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하고 나서 스컬트라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사진을 올리겠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어. 근데 하신 분들이 그 전에 블록했었던 거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약간 격자로 아니면 이런 잔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럴 경우에는 보톡스나 스킨 보톡스를 해서 얘네들 좀 펴주는 그런 시술도 같이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좀 운다라고 할 때는 스컬트라를 이용해서 요 위를 조금 어느 정도 것 좀 올려주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콜라겐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올라오고 잔주름이랑 또 페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굴곡 자체가 요철 자체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레이저 시술을 이용한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에 이제 나도 많이 언급을 하고 우리 병원에 시술을 많이 하는데 써마지급의 고주파를 이용해서 올리지오도 그렇고 써마지도 그렇고 눈밑 부분을 많이 이제 시술을 많이 했는데 이 눈밑 아랫 부분에 지방이 있었고 꺼진 부분이 콜라겐이 차올라오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올리지오나 써마지를 시술을 받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레이저 시술인 것 같아. 사실 눈밑 꺼짐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고 내가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했었어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집에서 가까운 아니면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그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가족력을 보면 본인 얼굴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좀 가능하거든. 눈 밑에 지방들이 많아서 축 처지고 여기 어떤 주머니가 있거나 한 모습들을 봤을 경우에는 부모님도 일단 모시고 가서 같이 상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나라 원장님들이 굉장히 시술 잘하시고 상담도 잘하시니까 성형외과나 아니면 우리 피부과에 가서 작았을 때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너무 시간대를 놓쳐서 수술로 이어지지 않게끔 상담을 받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사실 눈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와 그런 원인에 의해서 꺼져 있기 때문에 눈밑 꺼짐에 대해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꼭 방문하셔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눈밑 꺼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